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한국장학재단, 여러분들의 그 대학 생활에서 굉장히 좀 친숙한 그러한 공공기관이죠. 한국장학재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5일 남았고요. 역시나 일반 행정 1151분 작성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 지원이 10분이네요. 그래서 일반 행정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뽑고 있고요. 행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급 고졸이시라 아무래도 이쪽 일반 행정 쪽을 좀 많이 지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빨리 가서 1번부터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공공기관의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경험기술서 쓰는 거죠. 다른 데는 뭐 경력, 역량기술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여기는 경험기술서네요. 입사 지원서에 여러분들이 기술하신 직무 관련된 교육, 그다음에 뭐 경력, 경험, 자격 등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라. 근데 그 상세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엔 어차피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내용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하신 것인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과 그 결과는 어떤 것인지 작성해 주시는데 이건 제가 늘 드는 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취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러면은 이 취업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다. 무엇인가 좀 공신력 있고 좀 어떤 그런 스펙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한국직업방송 취업 패널로 지금 출연 중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 아마 이력서에 이렇게만 적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쓸 거는 이런 시기. 2017년부터 5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떤 주간, 이 주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좀 유명한 기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관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전략적으로. 그래서 그 주간에 이 한국직업방송에서 취업 전문 패널로 참여해서 뭐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나는 생방송, 녹화방송 등 다양한 방송 환경을 접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도로교통공단의 방송 쪽, 뭐 아나운서인가? 뭐 그런 쪽에 관련해서 좀 맞춘 거고 취업 전문 패널로 참여해서 뭐 어떤 자기소개서, 면접, 전략, 직무 등등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접하면서 뭐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갖추었다. 라고 해서 어떤 처음에 나올 것은 시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그다음에 무엇인가를 해서 뭐예요? 무엇인가를 접했다. 이 구조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기, 그다음에 상황,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과. 결과. 뭐 더 좋은 거는 뭐 시청률이 몇 퍼센트가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숫자로 나타내기 힘들 때는 이렇게 좀 어떤 역량을 갖추었다는 등의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나열식으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1400바이트잖아요. 그럼 700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좀 상세히 기술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를 디테일하게 쓰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게 있는데 어차피 다른 항목들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어떤 것들을 했다라고 간략하게 요 정도 분량이면 이게 사실 지워볼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269자예요. 268, 267바이트니까 이런 거 한 5개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요렇게만 써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2번 자기소개서 볼게요. 첫 번째 항목은 여기에 입사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이 질문은 항목으로 본다면 지원 동기와 포부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학재단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학생이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신청해서 뭐 학자금 대출도 그렇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에서 무엇인가 의미를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분석을 한다면 분석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것 등 우리 여러분들이 딱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영역이라 요것들에 대해서 좀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요 재단 소개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요 설립 취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걸 하고 있고 왜 하는지 또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 의미로 재정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떤
경험을 하셨거나 혜택을 받으셨거나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잘 학업할 수 있었고 등등의 그런 부분으로서 의미 찾기. 나도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나와 같은 학생분들, 나와 같은 사람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다른 공공기관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 말씀드리면 첫 번째 나는 입사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니까 바로 두 가지식으로 나는 여기에 입사해서 뭐 일반 행정, 그다음에 직무, 다양한 직무 또 뭐 있었죠? 행정이 뭐 제일 크죠. 그다음 IT 뭐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행정 업무 중에 어떤 걸 통해서 어떤 직무를 통해서 뭐 해보고 싶다라고 아니면 IT를 통해서 결국에 방대한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해서 우리 회사 업무에 우리 재단 업무에 도움되겠다 등등 그렇게 좀 무엇인가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한다고 써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왜 한국장학재단인지에 대한 부분을 서술해 주시는데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게 있으면 요거 아니면 간접적으로 이게 이제 분석한 거죠. 의미 찾는 거. 그래서 진짜 내 삶의 스토리를 해서 내가 혜택 받아서 도움 받아서 나도 그런 거 주고 싶다. 아니면 이 장학재단이 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취준생분들, 대학생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그런 것처럼 해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클로징으로 뭐 다시 한번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는 크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두 갈씩 그 다음에 경험한 내용이나 분석한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가 조금 남으면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자기소개 항목은 이제 직무 역량이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당연히 직위태 역량이고 지식과 기술, 태도 뭐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써주는 게 600자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구조는 일단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뭐 정의를 해주셔도 되고 뭐 해당 이 행정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뭐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아니면 행정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과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올 거는 뭐 예를 들어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내용. 두 번째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 그래서 이거 구조는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600자니까 나는 여기에 좀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무엇인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만 써주셔도 돼요. 해당 직무는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만 하나만 디테일하게.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요 방식은 나열 방식이죠. 리스트업 방식이고 요 방식은 하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디스크라이브 묘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은 그러니까 좀 달라요. 첫 번째는 큰 신뢰를 받은 경험.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의 성격이 같진 않은데 왜 이렇게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신뢰를 받았다라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이거 엔드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뭐 신뢰를 받았다 이것도 괜찮겠죠.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써주십시오. 신뢰를 받은 경험은 신뢰라는 게 뭔데요? 추상적이죠. 받았다는 게 뭔데요? 추상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숫자나 이런 걸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면 좋겠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인데 뭐 요거는 글을 그림으로서 표현했다라든가 아니면 요거는 제가 엊그저께 만났던 그 친구한테 들은 건데 이제 SNS로 뭔가 홍보해야 되는데 글로써 그냥 그쪽 방식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통 이제 홍보할 때 요 셀럽이 나와서 홍보하잖아요, SNS로. 그래서 뭐 요걸 당연한 건데 해당 그 지역에서는 이걸 하지 않았대요. 뭐 개개인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뭐 요런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뭐 요런 거 있으시면 요렇게 해 주시고요. 아니면 뭐 신뢰 받았다라고 하는 뭐 성과로 말해 주라고 하는 부분은 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뭐 정할 수 없으면 고렇게라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 물론 여기에 협업이 있기 때문에 뭐꼭 협업을 안 써줘도 되긴 하는데 일단 타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협업을 진행하면서 나랑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던 사람들이 뭐 피드백 해주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단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 경험은 항상 배운 점을 먼저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아니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었다처럼 제일 처음엔 해당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점,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 창의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요 키워드 요걸 제시해 주시고요. 스타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는데 이걸 분석한 내용 아니면 항상 뭐예요? 창의적은 기존 방식의 한계는 무엇이었는데 요걸 먼저 원인 분석한 내용을 써주시고 나는 요걸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적용한 거. 그 다음에 결과. 예를 들어서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 기존 방식은 뭐예요? 항상 글로 써서 이해도가 떨어졌다. 내가 생각해낸 방법은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써 묘사를 했었다. 그 다음에 기존 방식의 한계는 너무 각각에 맞는 그러한 좀 마케팅 방법을 쓰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차라리 한 셀럽이 SNS에 홍보하는 걸 썼더니 오히려 더 대규모로 효과가 더 좋았다. 뭐 그런 내용 써주면 되고 그 결과값. 그래서 뭐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뭔가 숫자가 없다면 뭘 배울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신뢰하려면은 뭐가 중요하구나. 뭐 공감하는 게 중요하구나.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뭐 관찰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5번은 협력입니다. 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공동과제 수행할 때 과업 이상을 했던 경험이나 추진하는 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협력한 거. 그래서 팀워크 발휘 경험을 써주시는 게 좋고 팀워크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봐요. 자원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팀원끼리 시간 아끼고 비용 아끼고 인적 자원 아끼고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문제 해결하셨던 거. 아니면 의사소통이죠.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하시면서 뭐 리더십을 발휘하셨거나 아니면 제일 많이 나오는 갈등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써주시면서 둘 중에 하나의 소재로서 구조로서 써주시면 되겠죠. 역시 경험이니까 제일 처음에는 해당 경험을 통해 배운 점. 이건 뭐겠어요? 협업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배웠다. 요거부터 제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인가 역시. 그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우리는 뭐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인적 구성들이 뭐 전공자도 아니었고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래서 빨리 나는 어떻게 일을 배분했는지 아니면 갈등이 발생해서 빨리 나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원인을 빨리 얘기해주고 그에 따라 난 이렇게 했다. 뭐 자원관리를 잘했다. 의사소통을 잘했다. 결과값 어땠다. 이럽니다. 그래서 뭐 4번과 5번은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특히나.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 경험 무조건 나오는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자기소개서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뭐 기존에 작성해 놓으셨던 거 요 글자 수에 맞게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이트네요, 이게. 600바이트.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1바이트. 나는 이게 벌써 5바이트예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조금밖에 못 쓰겠네요. 그쵸?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대로 작성해 주시되 너무 디테일하게 그렇게는 좀 못 쓰겠네요. 아무튼 간에 바이트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함축적으로 쓰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자, 좋습니다. 채용형 인턴 장학재단. 제가 장학재단에는 여기에는 없는데 그 경력직으로서 자격 기록물 관리라는 직무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대구에 있잖아요. 대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서 불성실이네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향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이제 면접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오히려 더 낫네요. 부담 없이 이 구조대로 간략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거기에 맞게 간략하게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